합스부르크 대제국을 건설한 두 거인 카를 5세와 막시밀리안 1세. 샤를마뉴 대제 740년부터 814년에서 나폴레옹 1769년부터 1821년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1000년 기간 동안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군주가 누구일까요?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자랑, 카를 5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카를 5세와 그의 할아버지, 결혼으로 영토를 확장한 막시밀리안 1세의 이야기를 통해 합스부르크 대제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5세기 후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은 강대국 프랑스의 위협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1세는 부유한 부르고뉴 공국, 특히 플란데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막시밀리안 1세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르고뉴 공작 용담공 샤를의 유일한 상속녀 마리드 부르고뉴와의 결혼입니다. 1477년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20대 초반의 마리는 프랑스 왕 루이 11세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루이 11세는 마리를 강제로 자기 아들인 당시 7살밖에 안 된 샤를 8세와 결혼시키려 했고, 너는 내 아들과 결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해. 심지어 그녀를 겐트성에 감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굶겨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마리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막시밀리안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막시밀리안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마리를 구출하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여공작을 구출해야 한다. 막아서는 놈은 살려두지 마라. 이 결혼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 이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침략을 막아내고 부르고뉴 본토를 제외한 막대한 저지대 국가, 오늘날의 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로 편입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막시밀리안 1세의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스페인과의 동맹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죠. 당시 스페인은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1세와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의 결혼 이후 연합 통치하여 1492년 레콩키스타를 완료했습니다. 레콩키스타는 스페인에 있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재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780년 만에 이 땅에서 이슬람 세력이 물러났구나. 정말 끈질긴 놈들이야.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그리고 그해 콜럼버스를 지원하여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대공이며 신성로마 제국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와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 2세는 자녀들의 이중 결혼, 즉 겹사돈을 통해 동맹을 공고히 합니다. 막시밀리안의 아들 펠리페 1세 카를 5세의 아버지는 스페인의 후아나 공주와 스페인의 후안 왕자는 막시밀리안의 딸 마르가레테와 결혼합니다. 이 정략 결혼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결혼 동맹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아니, 어쩜 두 쌍이 이렇게 잘 어울릴까? 하늘이 점지해주신 천상배필이야. 이로써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 왕위 계승권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펠리페 1세와 후아나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카를 5세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의 놀라운 결혼 전략 덕분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1519년 카를 5세는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로부터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영지를, 어머니 후아나로부터는 카스티아와 아라곤 스페인 본토,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냐 섬, 그리고 신대륙의 광활한 영토까지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면서 명실상부 유럽 최강의 군주가 됩니다. 폐하, 경하드립니다. 이제 폐하를 능가할 군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샤를마뉴 대제의 꿈을 현실로 만든 카를 5세는 스페인, 이탈리아 반도, 아메리카, 필리핀을 추가하여 합스부르크 사상 최대 판도의 대제국을 이룩하는 위협을 세웁니다.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카를 5세의 치세는 영광스러웠지만 동시에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주요 라이벌은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였습니다. 두 왕은 이탈리아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특히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는 카를 5세의 군대가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프랑수아 1세를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나! 프랑스와가 포로로 잡히다니!
이런 수모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지만 카를 5세에게 더 큰 시련은 내부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촉발한 개신교 종교 개혁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카를 5세는 개신교를 강경하게 탄압했지만 결국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개신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루터교를 인정하도록 하시오. 더 이상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이 과정에서 동생 페르디난트 1세가 협상을 주도하며 실권을 키워나갔죠. 쇠약해진 카를 5세는 결국 1556년 퇴위하고 그의 거대한 제국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장남 펠리페 2세에게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영지 스페인 본토, 이탈리아, 신대륙 등을, 동생 페르디난트 1세에게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영지,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헝가리 등을 물려줍니다. 펠리페 2세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더욱 확장하며 무적 함대를 이끌고 1571년 10월 오스만 제국과의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는 등 스페인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오스만의 침략 위험이 사라졌고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안전하게 되었어. 한편 페르디난트 1세는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의 결혼 전략 덕분에 물려받은 영토를 기반으로 중부 유럽의 강자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전쟁보다는 결혼으로 영토를 확장한다는 기묘하고도 혁신적인 전략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카를 5세는 그 유산을 물려받아 유럽 역사상 전례 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두 군주의 지략과 운이 만들어낸 합스부르크 대제국.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넘어 유럽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